자, 오늘은 미래에는 수원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56쪽 중단원 마무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1번. 자, 다음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라 그랬지. 그제? 대수 비교 한번 볼게요. 자, 대수를 비교하셔야 했으니까 1번 문제 보면 일단 분수지수로 고쳐보세요. 3의 4분의 3 거듭제곱. 자, 그 다음 3의 3분의 4 거듭제곱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놈이 크거든요. 자, 얘가 4분의 3, 얘가 3분의 4니까 얘가 더 크죠, 지수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놈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가 큰 기 크더라.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의 수면 반대로 지수가 큰 놈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얘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것도 분수지수로 고치면 2번 문제 어떻게 푸나 보세요. 자, 2분의 1에 여기 2 생략됐으니까 2분의 3 거듭제곱이죠. 그 다음 2분의 1에 제곱되죠. 자, 밑이 0과 1 사이의 수니까 지수가 큰 놈이 작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분의 3과 2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2가 더 크니까, 그죠? 큰 놈이 작아. 이 앞에 게 크겠죠. 그 원리는, 자, 1번과 2번의 원리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얘는 밑이, 그지? 0과 1 사이에 수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0,1 지나면서.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0,1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니까, 그지? 지수가 큰 놈이 작겠죠. 얘와 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지수가 큰 놈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3번 문제 또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건 로그죠. 로그도 마찬가지로 밑의 크기에 따라, 밑이 얘는 4고, 그제? 얘는 2분의 1이네. 그제? 그러므로 얘도 지수처럼 이렇게 개념 정리 한번 보세요. 이 밑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각해서요. 진수가 큰 놈이 크더라. 진수가 큰 기 크더라. 이렇게. A가 0과 1 사이에 수면 진수가 큰 놈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1번과 같은 경우 이 진수가 더 크니까, 자, 얘가 더 크니까 좌변이 더 크겠죠. 얘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얘도 감소함수의 일종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진수가 큰 놈이 작아진다고. 얘는 2.5 정도 되고 얘가 조금 더 작네요. 그죠? 진수가 작으니까 진수가 작은 놈이 커지는 거야. 진수가 큰 기 작아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은 최대 최소 문제네.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 정의역이 주어지잖아. 이건 기본 함수잖아. 그제? 그러므로 1번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밑이 0과 1 사이에 수니까 얘들아 감소한단 말이야.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러므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 마이너스 2부터, 그제? 마이너스 2부터 정의역이 2까지야. 그치? 이렇게 감소하니까 최대는 여기에서 갔지. 마이너스 2에서. 맞지? 그러므로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 여기는 2에서 최소 가지니까, 그제? 자, F의 마이너스 2 값이 최대가 된다고. 그제? 가장 큰 값.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그제?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돼서 1 값이 최대. 그 다음 F의 2 값이 최소가 되겠다. 그제? 2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분의 1에, 자, 4승이 되니까
요건 얼마가 돼요?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면 되지. 2번은 로그 함수네, 그지? 이 기본형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지만 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밑이 얼마야? 1보다 크니까, 그지? 증가한단 말이야. 로그 함수 이렇게 대충 그려도 돼. 아까 지수 함수는 정확히 그리려고 우리가 축을 설정했잖아, 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는 봐봐. 이렇게 증가하니까 정의역이 3부터 9까지래, 그지? 3부터 9까지 이렇게 끊어보세요, 그래프를.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려지니까, 그지? 3에서 최소값은 F3이 되겠네, 그지? 최대는 얼마가 돼? F9. 이렇게 기본형들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에 3 집어넣으면 봐봐. 2번 문제 정답은 자 F3을 구하래. 3은 3 집어넣으면 로그 3의 3은 1 빼기 1 0 되겠다, 그지? 얘가 최소값. 그 다음 F9 구해보세요. F9는 얼마가 됩니까? 9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2 빼기 1, 그지? 1 되겠다. 이게 최대. 자, 이렇게 해서 최소 최대를 구해주면 돼.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했거든요. 여기 봐요. 자, 이 문제는 항이 두 개잖아. 우리 방정식 풀 때 한번 생각해 볼까? 방정식 풀 때. 자, 항이 두 개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지. 자, 밑 같게 할 수 있네. 128은 2의 몇 승? 자, 7승 되나요? 2의 7승. 그죠? 자, 봐봐요. 2의 10승이 얼마야? 1024라 그랬죠. 이거 확인해 볼게요. 1024. 그럼 2의 9승은 512. 2의 8승은, 그지? 2는 4, 그지? 2, 50, 256. 그지? 2의 7승이 2로 나면 2는 2, 2는 4, 286. 맞죠? 2의 7승이 128. 그러므로 밑을 같게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수끼리 한번 비교해봐요. 뭐가 되나요? x 빼기 1이, 그지? 7과 같으면 되니까 1번 문제는 x는 8. 이렇게 해서 밑을 같게 해서 자, x값을 구해주는 유형이죠. 2번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이거 배웠죠? 이것도 항이 두 개예요. 지수 방정식이죠. 제목을 먼저 봐요. 지수 방정식 항이 두 개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역수치하면, 역수치할 때 우리 조심할 거. 요거 역수치하면 4분의 3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죠. 이렇게. 그러므로 얘와 얘의 밑을 보면, 그죠? 같죠? 그러므로 지수끼리 같아지면 된다고요. 자, 지수끼리 같은 거 한번 방정식 풀어볼게요. x제곱, 그지? 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죠. 요거 2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은 0. 인수분해하면 뿔3 마 1. 그러므로 x는 마 3하고 x는 뭐가 얻어져요? 1이 얻어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x값을 구해주면 된다고요. 2번 답은 요거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네요. 그죠? 로그 방정식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항이 두 개예요. 어찌됐든 얘를 밑을 같게 해주는 거예요. 보실까요? 로그 2에 x 플러스 2는, 그지? 밑을 2로 만들어 봐요, 아가들아. 로그 2에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렇게 우리 지어보면, x 플러스 2는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 되죠. 됐어요? 그러므로 x는 2 넘어오면 얼마 돼요? 2분의 1 빼기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돼? 3이 되더라 라는 사실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4번 문제는 합성해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서 밑이 10 생략된 거예요. 로그의 합은 뭘로 쓸 수 있어요? 진수의 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자, 이때 우변은 밑이 10인 로그로 만들어주면 돼요. 로그 10에 1이 0이죠. 그죠? 그러므로 자, 얘가 요 진수가 같으면 되니까 요거 전개하면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1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x는 뿔마 루트 2가 만들어지죠. 이때 진수는 양이어야 되죠.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이 진수들이 음이 되죠. 그거 조심해야 해요. 방정식은 꼭 검산을 해서 자, 뭐가 마이너스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 우리가 요 루트 2만 진수를 양으로 만들어주는 진수 조건을 우리가 방정식은 꼭 검산을 해서 양인지 음인지 정답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 얘들아. 자 1번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문제는 자 이것도 방정식과 같은 요령으로 풀되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요 라인은 그걸 명심해 주셔야 해요. 일단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32라는 놈 뭐예요? 2에 그죠? 몇 승이에요? 5승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밑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 방정식과 차이점이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얘를 풀면 돼요. 즉 x 플러스 2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죠. x는 결과적으로 3 이상에서 요 값을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의 밑을 3으로 만들어서 3에 뭐가 돼요? 3분의 1에 4승이 되죠. 자, 얘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뭡니까? 밑이 얘는 0과 1 사이의 수니까 0과 1 사이의 수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 이 x가 4보다 작다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요거 명심해야 해요. 0과 1 사이의 수면 부동호가 바뀐 지수끼리 비교할 때 바뀐 얘를 불러주면 되고 얘는 1보다 크니까 안 바뀐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얘는 여기 정답이죠. 그 다음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죠.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이에요. 방정식은 검산을 했지만 부등식은 진수가 양이다 라는 것도 해의 역할을 하니까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일단 얘를 처리해 놓는 거예요. 자 요거 풀면 x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때 이제 본부등식을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로그 2에 x 플러스 3 우변을 밑을 2로 만들어봐요. 로그 2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밑이 그죠? 1보다 크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x 플러스 3이 부동호 안 바뀌어요. 4 지수와 똑같게 1보다 크면 부동호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x는 이거죠. 그러므로 자 진수 조건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뭐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x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x는 크더라. 여기 정답이라는 사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는 자 일단 진수가 x네요. 자 x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진수 조건 먼저. 두 번째 자 밑을 같게 해줘 볼게요. 양쪽 로그 2분의 1의 x 그죠?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3승 되죠. 그죠? 그러므로 밑이 0과 1 사이의 수 특징 잘 봐요. 그러므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우리가 일단 부등식에서 얻어진 해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1번과 2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뭐가 됩니까? x는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은 풀어낼 수 있겠죠. 이제 자 표준 문제로 가볼게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표준 문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해요. 집합이네요. 그죠? 집합은 x, y 바 하면 이걸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 지수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을 의미해요. 위의 점 있지 않습니까? x좌표, y좌표 있잖아요. 그죠? 위의 점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지수 함수에. 그러므로 자 출제자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mn이 a의 원소가 된대요. 즉 요 x가 얘들아 봐봐요. 자 여기에서 요 x가 m이고
y가 n이라는 소리예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얘를 만족시킨다라는 소리, 원소가 된다는 말은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돼야 하거든요. mn이. 그러므로 대입해봐요. n은 뭐가 되나요? a의 m 거듭 제곱이 생기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다음 보기 중에 얘와 같은 식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a의 원소인 것을 골라내라 그랬으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해가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얘가 a의 원소가 되니 물었어요. 그러므로 이 그래프 위에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나요? an은 자 a의 뭐가 돼요? x 플러스 a. 잠깐만요. 여기 x가 아니라 m 플러스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요거 배웠잖아요. 요거 지수 따로따로 써주면 a의 m 거듭 제곱 곱하기 a가 되죠. a의 1승. 그러므로 요렇게 약분되고 아가들아 봐요. a의 아까 여기가 뭐였죠? n승이었죠. 그죠? 이렇게. 맞나요? a 약분해봐요.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 잠깐만요. 이거 선생님이 잘못 이게 다 지워져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자, 얘가 a의 원소가 되니까 x좌표 집어넣고 y좌표 집어넣으면 an은 그죠?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y좌표에 집어넣으면 x좌표에 집어넣으면 a의 m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요거 어떻게 분리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a의 m승 a 되죠. 이렇게 약분된다고요. 그럼 남는 놈은 n은 뭐가 되나요? a의 m 거듭 제곱이 되니까 여기 이끌어졌죠. 기억번. 자, a의 원소 되는 거예요. 니은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니까 자 n제곱은 그죠? 얘가 x좌표 여기다 집어넣어 봐요. a의 뭐가 돼? 2m 거듭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지수법칙에 이렇게 쓸 수 있지. 봐봐요. a의 m승에 맞나요? n 제곱이 되죠. 자, 이 문제 봐봐요. 제곱 같으니까 그죠? 제곱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n은 a의 m 거듭 제곱이 생기죠. 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소리는 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요 조건에서 요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a의 원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니은번도 참 되죠. 디귿번 한번 볼게요. 디귿번이 a 집합의 원소가 되나 안 되나는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y좌표가 3이래요. y가 3. x가 m제곱이니까 요 x의 m제곱 집어넣으면 a의 m제곱 되죠. 이렇게. 자, 이놈은 그죠?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건들 게 없죠. 얘가 안 이끌어지죠. 그러므로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을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x, 이게 y니까 저 위에 집어넣어 보면 n분의 1은 그죠? a의 마이너스 m 거듭제곱이 되죠. 자, 음수 지수니까 얘를 우리가 a의 m승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분자 일일이 같으니까 n은 뭐와 같으면 돼요? a의 m 거듭제곱과 같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얘가 또 이끌어졌으니까 얘도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시켜줄게요. 자, a 집합의 원소는 x, y예요. 그런데 이 원소가 주어져 있으니까 mn이 자 a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 대입해봐요. m이 x, 자 n이 y. 그래서 n은 a의 m 거듭제곱 꼴이 나타나면 항상 a의 원소가 되니까 우리가 대입해서 그래프 위의 점이 되는지 꼭 확인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y 콜 2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얘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고1 과정에서 평행 이동 규칙에 의해 식만 정리하면 자, 이 그래프와 비교해 줄 수 있죠. 그때 PQ값. 자, 평행 이동 규칙.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하면 자, 원래는 y값 대신에 y-q인데 우측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q 해주면 되는 거고 x좌표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했으니까 여기 봐요. 자, 2에
x-p, x값 대신 x-p 대입하면 되잖아요. x축의 방향 p만큼 하면 그거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이면 자 상수항 부분에 q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와 얘를 비교하려면 요걸 정리해 줄 줄 알아야 해요. 자 2의 2승은 뭐가 돼요? 4로 고칠 수 있죠. 지수법칙에 의해 그거에 x의 p 맞나요? 플러스 q. 그러면 자 주어진 요 조건도 변형을 해줘야겠다. 그지? 왜냐하면 자 여기 봐봐. 이게 뭐와 같아요? 지금 밑을 4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밑을 4로 만들었으니까 자 y는 얘는 4의 2승이죠. 얘는 얼마 돼요? 한번 해봐요. 곱하기 4의 x승 되죠.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 요거 플러스 2분의 5. 자 밑이 우리 요거 가정에서 요걸 이끌어냈으니까 요 결론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요거 정리해봐요. 지수법칙에 의해 뭐 돼요? 4의 이거 식정리를 누가 하느냐가 관점이겠네요. 요거 플러스 2분의 5 요렇게 얻어졌네요. 그죠? 자 출제자가 주어진 것과 네가 만든 거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겠지. 이제 봐봐요. 자 P는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P는 마이너스 2요. Q는 얼마요? 요것과 요것이 같으면 되니까 Q는 2분의 5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주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하면 X값 대신 고1 과정에서 배웠듯이 X-P를 대입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하면 Y값 대신 Y-Q를 대입해서 자 결론과 비교해주면 되는 유형의 문제지요. 그 다음 자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데 그래프 해석은 문장이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요. 좌표화 그 다음 좌표화가 되면 길이 이렇게 항상 비교해주면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거 위의 점 A A에서부터 출발하네. 선생님 봐 X좌표를 자 T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X가 T일 때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T 집어넣으면 로그 3의 T가 되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A점은 요 A점은 T, 로그 3의 T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때 자 Y좌표가 같으니까 선생님 하는 거 봐봐요. 네. 또 조건이 있겠죠. 자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므로 자 1이 되려면 여기 볼게요. 자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또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끝났네요. 얘가 1 그죠? 그러므로 T값이 얻어지겠다. 요거 봐요.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Y좌표 구해놨는데 이 길이가 1이래요. 즉 로그 3의 T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T는 3이 되면 되겠죠. T는 얼마요? 3이요. 자, T 값이 3 결정됨으로써 뭐가 돼요? 여기 1cm니까 T가 3이래요. 여기 봐봐.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요 B점에 T좌표가 3이니까 요 1cm 더 가면 4가 되겠죠. 요 C의 X좌표는 자 4일 때 D좌표는 얼마가 되니 물었으니까 결론 D의 좌표를 구해주래요. 4,1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요 X좌표만 결정하면 한 변의 길이들이 다 1이니까 4,1 그러면 이 문제도 다시 분석해보면 자 요 A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X좌표를 T로 놓고 Y좌표 구해주시면 그 다음 조건에서 뭐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T값을 결정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을 체크하는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다음 8번 문제 보자고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의 역함, 선생님이 그랬죠. 고1 과정 역함수 가르치면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전에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접근해주면 돼요. 뭐냐면 이건 그래프 관계니까 이거 같아요. 이 로그 함수와 y 이퀄 x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대칭이죠. 역함수의 그래프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만나는 교점 또한 여기 한번 우리 상상해봐요. 우리 고1 과정에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축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y 이퀄 fx인데
자, 역함수의 그래프와의 두 교점. 즉 y 콜 x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잘 배워야 해요. 이게 y 콜 x죠. 그죠? 그러므로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y 콜 x 대칭이니까 요 파란색 그래프로 결정돼. 이게 f 인버스 x의 그래프예요. 그러므로 자, 요 하늘색과 파란색의 교점은, 그죠? 역함수의 교점은, 자, 분함수와 요 역 y 콜 x 이거와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y 콜 x가 요 하늘색이에요. 노란색이 y 콜 x예요. 그 교점과 일치하죠. 그러므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지 말고 얘랑 y 콜 x와의 교점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 교점의 x좌표들이 1,1이래요. 교점은 봐봐요. 선생님 이제 요 개념 정리해 줬으니까 y 콜 로그 a의 b 플러스 b 요 그래프와 y 콜 x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역함수의 그래프 대신에 이거와의 교점과 같아요. 그럼 대입법 쓰면 뭐가 되나요?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x는 로그 a의 x, 여기가 x네요. 자, x 대입하면 로그 a의 x 플러스 b, 그치? 이게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인데 출제자가 그 교점의 x좌표를 주어졌어요. 자, x는 1을 대입해 볼게요. x는 1 대입해서 a, b 값 결정해야 하니까 1은 로그 a의 1 플러스 b, 그죠? 결과적으로 로그 a의 1은 얼마예요? 0이니까 결과적으로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이렇게 b값 하나 얻어내고 또 교점의 x좌표 또 하나가 주어져 있네. x는 2래요. 그죠? x가 2면 얼마 되나 볼게요. 2는 로그 a의 2, 그지? 플러스 b가 아까 1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얘 우측으로 넘어가면 1 되고 로그 a의 2가 1이 되려면 요 밑 a는 2면 되겠네요. a는 얼마요? 2. 로그 2의 2가 1 되니까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결정해 주면 돼요. 자, 이 문제의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 아, y 콜 x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와 같구나. 그죠? 자, 요 y 콜 x의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y 콜 x와의 교점을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아주 중요합니다. 저런 거. 자,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뭐 다른 조건을 놓고 그림을 해석하라는 소리네. 미지수 두 개니까 두 조건을 이 그래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에서는 이 점근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그래프가 한없이 접근하는 선 점근선이네요.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은 뭐다? 요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즉 x 플러스 a는 0이 되는,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겠네. 결과적으로 여기 점근선 뭘로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요. 그러므로 a 값은 2다라고 결정해 주면 되겠다. a 값 결정했으니까 이제 b는 뭘로 결정합니까? 여기 볼게요. b는 요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이, 그죠? 그림상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근선 첫 번째 이용한 거고, 두 번째는 자 0,4를 지난데 저걸 좌표로 해봐요. 대입이죠. 자, 대입해 볼게요. 4는 그죠? y에 4를 집어넣는 거죠. 로그 자 2에 뭐가 되나요? 요거 0 집어넣으면 a 되겠다. 그치? 진수가 플러스 b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a가 2니까 자 로그 2a는 1 되고, 그죠? 1 이항하면 결과적으로 b는 3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결정해 주는 문제. 다시 한번 이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값 미지수 두 개니까 요 점근선 있지 않습니까? 요 점근선과 요 0,4를 이용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문제도 중요한데 보실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두 함수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두 함수의 그래프 관계를 잘 봐야 해요.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자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골로 써볼게요. y는 그죠? 로그 2의 4, 2 되지요. 맞습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x가 되니까 요 위치 바꿔주시면 로그 2x 플러스 2죠. 맞습니까? 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 여기에서 봐요. 요 기본형의 그래프,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얘인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다 이동한 거예요.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림상에서 이만큼 다 이동됐네요. 자, 그 관계를 우리가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거 관계만 찾으면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이제 출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x는 1, 얘죠.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배운 바 없잖아요. 요렇게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요렇게 쪼개보고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같을 거예요. 즉, 요 부분의 넓이를 어디다 띄워붙이면 돼요? 요로 띄워붙이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띄워붙였으니까 요거 지워볼게요. 자, 요거 요렇게 지워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저 지운 부분이 요로 메꿔졌으니까 이게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밑변을 얘로 보고 높이를 얘로 봐주시면 되죠. 그죠? 밑변 길이는 2네요. 그죠?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4에서 1까지의 거리니까 3에서 6. 이렇게 빠르게 자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11번 문제는 아까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볼게요. 자 밑을 다 통일해 줘 볼게요. 왜냐하면 16, 4 이런 건 최소에서 2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16은 2의 4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분수지수로 써주면 얘는 자 2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얘는 얘가 2의 제곱 일단 4의 3분의 2제곱이죠. 그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은 2의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 얘는 자 음수지수로 써주면 음수 2분의 1승 되니까 맞습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대수비 밑이 A가 1보다 크면 선생님이 그랬죠. 1보다 크면 자 지수가 큰 놈이 크더라 라고 했죠. 자 지수가 큰 놈서부터 찾아주면 되겠네. 얘가 1이죠. 맞나요? 얘가 3분의 4. 가장 큰 놈은 얘다. 그 다음 얘다. 그 다음 얘가 되겠죠. 크기 순으로. 이건 우리가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지수가 큰 놈이 클 거예요.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는 밑이 다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지수와 똑같이 밑이 자 0과 1 사이의 수기 때문에 진수가 큰 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므로 얘 비교해보면 뭐가 되나요? 자 로그 3을 위로 올려줘요. 진수를 비교해야 하니까 5분의 1의 세제곱 얘는 2 올려주면 로그 2분의 1의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를 올려주는 거니까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16분의 1 되겠네요. 4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진수만 비교해 볼게요. 진수가 자 큰 놈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진수는 얼마 되나요? 5, 25 그죠? 5, 25 125분의 1 얼마요? 125분의 1 돼요. 얘는 한번 볼게요. 125분의 1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9분의 1 얘는 16분의 1 이렇게 진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얘가 가장 크지요. 그죠? 가장 큰 놈이 진수가 가장 큰 놈이 가장 작은 거예요. 세 번째 그죠? 가장 작다.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그죠? 얘가 첫 번째 가장 커요. 알겠습니까? 얘가 가장 크고 얘 반대로 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정의역이 주어져 있죠. 그죠? 한번 보자고요. 0과 4래요. 이거는 지수가 2차로 되어 있죠. 이거 우리 배웠죠. 어차피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얘가. 그죠? 그러므로 이 지수가 최대를 가질 때 이 y값은 최대가 되고 이 지수가 최소를 가질 때 y값도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커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 구한다 y의 최대값 구해주면 되겠네요. 요 놈의 최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지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죠? 제곱한 거 9 빼주면 마이너스 4네요. 그죠?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봐요. 아래로 볼록하겠다. 얘 이렇게 그려져 봐요.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3일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제? 그러면 x의 변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0에서 4까지래. 0은 여기쯤 있고요. 4는 바로 옆에 있겠네요. 그러므로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최대는 이 참수의 최대는 0에서 같겠네요. 그죠? 맞아요? 얘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요거 구해주면 되니까 0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5네요. 그 다음 자 3일 때 마이너스 4 이게 최소가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지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 거예요. 얘가 5래요.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래요. 얘들아. 그러면 자 y값은 얘가 5승일 때 그죠? 얘가 마이너스 4승일 때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얼마예요? 5 집어넣으면 3의 5 거듭제곱. 얘의 최소는 y값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예요? 3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반대로 봐요. 밑의 크기에 따라 그지?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놈이 이 진수가 최대를 가지면 y는 그죠? 이쪽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작아지니까 y는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이 y값은.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꼭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진수가 최소를 가질 때 작으면 작을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대는 이쪽으로 y값이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라고 아까 했으니까 y값의 최대를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 진수의 이것 또한 최대 최소를 구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표준형으로 고치든 대칭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4해서 대칭축 구하면 얼마예요? 이거 양되고 2 되죠. 아래로 위로 볼록하겠네요. 위 참수. 선생님이 이따 살짝 그릴게요. 위로 볼록하대요. 자,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구한 거예요. 표준형으로 고치기 싫어서. x가 2일 때. 그러면 x의 변역이 0에서 4까지니까 여기 봐봐요. 자, 0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y값은 같겠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그러므로 0을 대입했을 때 최소 요걸 구하는 거예요. 자, 0 대입하면 얼마 되나요? 0 대입하면 0 집어넣으면 4가 되겠네요. 그죠? 요 값이 4. 요 값이 4. 결과적으로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는 2에서 가지니까 아가들아 봐. 2 집어넣으면 얼마 되나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사. 그죠?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 8 되겠네요. 그죠? 요 진수의 최대값이 8인 거예요. 얘가 8인 거라고요. 그러므로 y의 최소값은 요 y의 가장 작은 값은 자 얘가 8일 때니까 그죠? 얘가 8일 때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우고 자 보자고요. 자 얘가 8이니까 y는 얼마 돼요? 로그 2분의 1의 8 2의 세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자, 요 진수가 4를 가질 때 최대를 갖는다며 y가. 그러므로 y는 로그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쳐요. 4니까 2의 2승 해서 마이너스 1분의 2. 그죠? 자, 요거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주는 문제죠.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 학생들이 집에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13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주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의 그래프를 우리가 fx로 놓을게요. 얘의 그래프를 gx로 놓을게요. 상수함수.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는 과연 어떤 범위에서 움직였을 때일까?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참 중요하죠. 자,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우리 배웠잖아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 y equal 5에 x승 마이너스 25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아랫부분을 x축 대칭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배워주셔야 해요. 그러므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점근선은 요 상수항 부분이라 그랬죠. y는 마이너스 25. 여기 봐봐요. y는 마이너스 25.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지수함수.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자, y절편을 한번 구해볼게요. x가 0일 때 y값 구해보세요. x가 0이면 1 되니까 마이너스 24 요 점을 지나가야 해요. 얘들아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24.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그래프 끝났네요. 안 그래프. 그럼 x축의 아랫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x축 대칭하면 되니까 선생님 보자고요. 이걸 꺾어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꺾어 올려주면 자, 요 점근선이었던 것이 선생님 가보자고요. 점근선이 우측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남아있는 그래프는 원래 요 흰색 있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요거 이렇게 맞지? 아랫부분 지운 거니까 여긴 지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그럼 정답 나왔네요. 자, 이제 gx라는 요 상수함수 움직여 볼게요.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이거 봐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두 점 만나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또 두 점 만나죠. 계속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k라는 놈은 0보다 크고 k는 어때요? 0보다 크고 25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 점근선이 꺾어져서 위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 점근선도 꼭 표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 주면 되는 유형이죠. 잘 연습해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14번도 중요하네요. 고1 과정에서 모든 실수 X 떴어요. 그죠? 2차 부등식. 이걸 절대 부등식. 이걸 Y로 우리가 봤을 때,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Y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X축 2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최고창의 양이니까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죠.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게 X축에 떠 있어야 해요. 자, 이 참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를 쓰면 돼요. 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는 게 낫겠다. D 공식 써주세요. B-의 제곱이니까 B-는 여기에서 요건 X예요. X항이니까 여기 원래 X의 계수예요. 2와 얘 로그 2의 A. 그러므로 B-라는 놈은 로그 2의 A가 되는 거예요. 요 계수를 2로 나눈기 B-의 제곱.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D-쓰레미에요. D-는 B-의 제곱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C에 해당되니까 자 전개하면서 쓸게요. 마이너스 4 로그 2A 플러스 3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더라. 그러므로 로그 2차 부등식이니까 직접 할게요. 진수 A는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마3 마일 되죠. 그죠? 2차 부등식처럼 보면 로그 2의 A는 1보다 크고 어때요? 3보다 작은 범위를 갖겠죠. 원래는 라지 X로 치환해서 나중에 되돌려주면 되는데 직접 하세요. 2차 부등식처럼. 부등호가 0쪽이면 사이값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므로 양 사이드를 밑을 2로 만들어주면 로그 2의 2가 1이고 얘는 로그 2의 세제곱이 3이 되니까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그죠? 결과적으로 A라는 값은 2보다 크고 맞습니까? 그 다음 2의 세제곱 8보다는 작다. 요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 조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정답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5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우리가 식을 잘 만들어줘야 하는데 식 만드는 방법 많이 연습했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이 12.8%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 배터리의 초기 생산량을 A라고 놓으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량률이 12.8%란 100분의 이걸 분수비로 나타내면 12.8이 되죠. 이렇게. 자, 이때 매주 불량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대요. 절반이란 뭐예요?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절반으로 감소한대요. 그죠? 감소할 때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냐 물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N주 후라고 놨게요. N주 후에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이렇게 된대. 0.1% 이하. 그럼 볼게요. 매주 12.8%씩 절반으로 감소한대요. 그죠? 그럼 봐요. 첫 주에는 2분의 1씩 감소하니까 A 곱하기 뭐가 돼요? 100분의 12.8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1주 후. 그 다음 2주 후에는 다시 이 불량률의 2분의 1이 되니까 2주 후에는 뭐가 되나요? A 곱하기 100분의 12.8의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항상 절반으로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그럼 N주 후라 그랬으니까 이걸 일반화하면 A 곱하기 뭐가 되나요? 100분의 12.8 2분의 1의 N이 되는 거야. 그죠? N주 후에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이거거든요. 2분의 1씩 계속 줄어왔으니까 N주 동안 맨 처음에 이 양이었는데 불량률이 매주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이기 자 처음 양의 0.1% 이하래요. 이하란 100분의 0.1 이하니까 요것이 성립하면 되겠다. 이제 처음으로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0.1 이하. 0.1은 100분의 0.1 되니까 요 부등식이 얻어지죠. 요 계산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제? 자, 지수 부등식이니까 요걸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A의 약분 되겠다. 그제? 양쪽에 100을 곱하세요. 이렇게. 100 곱하면 없어지고. 자, 12.8이 있는데 우변으로 넘어와 볼게요. 계산 능력 보세요. 2분의 1의 n승만 남고, 그죠? 12.8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12.8분의 0.1이 되니까, 자, 소수점 이렇게 없어지고 128분의 1 되죠. 쉽네요. 계산 능력은. 맞죠? 자, 아까 128
8분의 1, 128이 얼마였죠? 2의 7승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n승이 2분의 1의 7승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밑이 0과 1 사이의 수죠? 밑이 0과 1 사이의 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 n은 7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얻어지죠. 결과적으로 7주 후부터 바로 처음으로 0.1% 이하가 돼요. 불량률이. 자, 앞에 식을 이용해서 요 문제는 우리가 앞에 보면 자,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계속 반으로 줄어든대. 불량률이. 한번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을 집에서 연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